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배운 대로 느낀 대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해보고자 하시면은 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강구해서 최대한 뒷바라지를 하겠다. 요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전부고요. 나머지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의견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거는 답을 드리고 또 말씀을 새겨서 이후에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거를 또 별도로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과 또 공무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또 정책으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혼자 생각은 아니고요. 이제 이분 저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정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인데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기를 시장님은 혹시 원하고 계신지. 우리 이제 정원사 과정 하신 분들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105 신도시를 시가 직접 시행하잖아요. 사실 이런 기초자치단체가 105 신도시가 147만 평,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면 여의도의 한 1.5배 되는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신도시 사업입니다. 이런 신도시 사업을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대한민국 도시개발사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없을 거고요. 근데 아무튼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 땅을 결국 이제 시가 사게 됐고, 저는 취임하자마자 5,600억 빚을 내서 이제 그 땅값을 주면서 신도시 사업이 왔는데요. 거기에 한 가운데에 한 7만여 평 정도의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원은 세계에서 아주 유일한 공원이 될 건데요. 민물 생태와 바닷물 생태,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만나는 기수 생태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설계를 했는데 바닷물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끌어들이려면 엄청난 기계적인 장치를 동원해야 된다, 뭐 어쩐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 설득하는데 저도 몇 달이 걸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별도의 기계 장치를 쓰지 않고 하루에 2번 물이 들락날락 하면서 그런 3가지 독특한 이 수생 생태 환경을 연출해내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뺑 둘러서 12km입니다. 그 12km에 이 주로 회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쭉 그 숲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녹지 면적이 한 24%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신도시 중에 녹지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는 가장 낮습니다. 어떻게든 좀 좋은 도시를 만들어 보려고, 개발 이익보다는 질이 좋은 도시를 만들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앙공원과 그 숲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이거를 전부 그냥 막 속된 말로 돈을 쳐 발라가지고 할 거냐, 그러지 말고 정말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면서 숲을 한번 만들어보자, 녹지 조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계획 단계부터 이런 학교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에 관한 시민 의견들을 그렇게 쭉 모으고 그거를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줘서 이런 의견을 담아서 설계를 해달라 이렇게 했고, 또 그 설계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성 단계에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105 수박교 출신들하고 그다음 이 정원사 과정 이거 하셨던 분들은 지금 비둘기 공원 했고요 이미. 그다음 가로수, 그다음 옥구공원 이런 데서 이 전지 작업 이런 거, 그러니까 배운 거를 가지고 사실은 실습도 겸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숲 정리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2010년, 11년 계속 이런 가로수나 숲 정리하는 예산을 제대로 못 세웠어요. 이제 사회복지 쪽 지출이 커지고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어느 한쪽에 더 썼으면 서울 한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이발 안 한 사람처럼 도시가 전반적으로 좀 엉성한 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2014년에는 그런 예산을 좀 늘려서 속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자원활동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과정에 최소한의 이제 실비, 뭐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시간 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기 산림경영학교 출신들은 이제 백오숲학교나 그다음 정원사라고 그러죠. 예, 정원사 양성 과정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숲을 개조해보자라는 게 이제 핵심 취지인데 일단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지금 조언을 해주신 걸로는 시가 직접 심고 관리하는 가로수부터 일단 한번 좀 적용을 해보자. 병충해도 덜 타고 돈도 되는 그런 나무를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숲학교 출신들은 아니 이 산림경영학교 출신들은 저는 그 두 가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는 그런 가로수를 개조하는 작업에 한번 같이 우리 일기생들이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과 두 번째로 다른 일에서도 그렇지만 시범, 그러니까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파급력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 샘플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샘플 숲을 하나 조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결정한 그런 종류로 해서 한번 실제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돈이 되고 도시 경관도 예뻐지는 그런 숲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 산림경영학교를 하기까지는 뭐 시장님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서 이런 교육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과정이 진작 있었으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정말 좋은 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을 받아보니까 어떻던가요? 도움이 많이 되고 좋죠. 그래요. 저희가 이제 보면 옛날에 이제 산림 정책이 보면 이제 산림이 황폐화됐으니까 심는 위주로 다 바꿨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식목일 행사라든가 이런 데 할 때 나무를 엄청 심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요즘은 나무를 많이 심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자생적으로 됐든 뭐가 됐든 산림이 울창해졌어요. 울창해지다 보니까 이제 저 산림청에서 이제 이 산림을 갖다가 이제 그 숨을 쉬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숲가꾸기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숲가꾸기를 지금 요즘 이제 그 한 3, 4년, 4, 5년 전부터 산림을 갖다가 숲을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도 해주고 속가배기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산이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이 돼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산림 정책이 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복합 경영으로 가야 되겠다 산림을.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산림 속에서 쉼터가 돼야 되고 그 일터가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소득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산림 정책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바꾸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는 이런 정책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데 이게 빨리빨리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식이 전환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거랑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랑 이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무원들은 이렇게 규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고 서로 이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소독을 하게끔 하고 이제 그 경관을 좋게끔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주들이 그 범위 내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잘하면 좋은데 이게 결국은 그 어떤 수도권 안에서는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산주 입장이 그런 높아심에서 국가에서도 이게 입장을 이렇게 팍팍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법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숲 가꾸기를 해 나가는데 이제 잡목들로 다 우거져 있잖아요. 근데 저 잡목을 숲을 이제 쳐줘야 되거든요. 산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저희 이렇게 매년 권역별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한 200헥타 이상이 내려와요. 숲 가꾸기 하는 데만. 그것도 한 몇억 대가 내려오거든요. 숲 가꾸기 해주는데도. 근데 여러분들이 숲 가꾸기를 이제 산주들이 할 때 관심을 갖고 한데 호응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산주들이 숲 가꾸기 할 때도 우리가 이제 가서 이제 설계는 해요. 어떤 식으로 산을 속가배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나무 가지치기는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럴 때 관심을 갖고 우리 산은 좀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저희가 숲 가꾸기를 하는데 5년 특기로 가거든요. 5년 주기로. 그러면 기존에 옛날에 숲 가꾸기 했던 것도 이제 나무 놔뒀던 것도 이제 또 오래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무리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숲을 가꿔주면서 나무를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속가배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산이 횡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는 나무를 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그린벨트 지역에도 나무 심는 거 갖고 뭐라고 안 해요. 그러면 숲 가꾸기를 잡목을 쳐줬으니까 거기다가는 나무를 심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무. 지금 소독이 되는 나무. 물박달나무를 심어주든 무슨 나무를 심어주든 거기에 어떤 지금 약초를 밑에 심어주든 심는 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이 신청해서 하게 되면 아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의심이 많아갖고 해주질 않아. 근데 저희가 숲 가꾸기 할 때 신청을 해주면 시에서 그거는 해야 되니까 몇 헥타를 200헥타가 됐든 300헥타가 됐든 해야 되니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나무집. 근데 이걸 갖다가 형질 변경하면서 그냥 막 포크레인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건 형질 변경이에요. 형질 변경.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자기 다치니까 안 해주죠. 그리고 고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데다 조그만 나무를 심어주면 한 5년만 지나면 또 한번 시에서 그런 데다가는 또 이렇게 어린 나무를 심어주게 되면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나무 심은 거니까 관리를 해줘요. 5년 동안 해주죠. 예. 우리가 풀도 5년 동안은 그 관리를 해줘요. 산주들은. 그런데 소독작물을 산의 특성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이제 앞으로 산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우리 시흥시에 맞는 특성이 어떤 건지 나무들이 토질과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대학 신청 소래권역은 어떤 나무를 좀 심어줬으면 우리가 이제 구상을 할 때 시에서 그리고 연성권역은 어떻게 심어줬으면 좋겠다. 정안권역이 어디 이걸 용역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의논해가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산림을 경관도 되고 소득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게끔. 근데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부분이 슬기롭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산에서 금방 지금 이렇게 막 개간을 해갖고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면 저희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뭐 호두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모임 결성이 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1단계로 지금 내년 예산에 600타가 있으니까 600타 정도는 오늘 산림 교육 받은 사람 중에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시범 숲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 조림지로 해서 나무를 베고 거기다가 지금 소독이 되는 작물을 나무를
심어보자는 거예요. 심어서.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는 6헥타가 되고 후년도에는 뭐 10헥타, 20헥타를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해갖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서로가 좋네.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퍼져서 이게 시흥시 어떤 살림 전체를 어떤 경영적인 마인드에서 풀어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공원관리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실무적인 입장하고 시장님이 바라다 보는 입장하고 그 이제 실무 과장 입장하고 조금 그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일을 실무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 근데 최종 목표는 같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거나 저희가 이제 해가는 건데 그게 방법상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체가 이제 그 조직이 되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건 서로 얘기하다 보면 어떤 실마리가 풀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행정이 생각하는 거라. 그러면 그게 서로 이제 그 조율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어떤 그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공무원이 다 해주세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공무원이 뒤에서 서포팅 해주고 갈 수 있게끔 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지금 원예학교도 만들어내고 조경학교도 만들어내고 무슨 학교를 만들어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시민이 주인 되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시흥시의 공무원이 주인이 아니고 시민이 주인 되게끔 교육을 시켜서 이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산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나간다든가 서로 어떤 계획을 갖고 와서 공무원하고 맞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저희도 여러분 중에서 이제 그 결성이 되면 산림청에서 하는 교육도 보내드리고, 교육을 이제 2박 3일 이런 데도 다녀오시면 전국에서 이제 그 산을 이렇게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교육도 듣고, 그리고 그런 데서 건의도 하고, 그러면 이게 법령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이제 이게 지금 일선에서는 산주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듣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듣는다는 거죠. 국가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한테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와닿는 게 다르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하다가 뭐 제가 공원관리과에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다 보면 종이 한 장에 또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또 이제 또 배워야 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은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관리자가 되면 이제 그 폭넓게 뭐 1+1은 2가 나온다. 뭐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장님하고 큰 틀에서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정말 그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이런 어떤 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제 할 때 이제 쑥갓고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사가 이제 나갈 거예요. 권역별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권역별로 과림권역 이렇게 다 지금 해놨거든요.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경영 요번에 교육받은 사람 한해서 또 쑥갓고기, 우리 산을 좀 쑥갓고기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는 예외적으로 제가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여력도 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변하진 않지만 일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혜택을 주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쑥갓고기 할 때도. 그래서 조림도 마찬가지고, 조림도 이제 하다 보면 묘목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우리가 계획서를 뭐 시장님이 하지만 우리 아무리 생각을 갖고 있어도 밑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계획이 이렇게 하겠다는 시도 3박자가 맞아야지 시장님이 혼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올려줘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결제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저쪽에 얼마 편성해 이건 이렇게 압력이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줘야지 시장님도 일하는데 편하고 저희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다 이렇게 좋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무선에서부터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마 그 내년도에는 아무튼 우리한테만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저 또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해가면서 가로수가 됐든 시범수비 됐든 이렇게 하면서 내년도에 요 정도 하게 되면 그 이제 예산 편성할 때도 얘기하기 좋지 않습니까? 가로수를 이렇게 바꿨다. 시범수비를 이렇게 했다. 이제 의회라는 것도 있으니까 의회에서 뭐 의원님들이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봤더니 그 실무 과장이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실무 과장이 의회에 가서도 얼마나 담당할 수가 있느냐. 이거 저를 믿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자신감이 있어야 돼. 모든 일은 해보지 않은 길이기,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가면 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력이 맞아떨어질 때 예산도 편성하고 다 이렇게 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첫 단추부터 잘 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지금 3시 31분입니다. 예, 다 뺏겼는데도 오늘 정말 얻은 게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교육하고 관계 없다고도 말 못하고 지금 우리 그 회장님이 바쁘게 됐습니다. 내일 당장 하셔야 될 일이 3가지가 있네요. 얘기 해드릴까요? 네. 예. 첫째, 산주들이 모욕 필요한 모욕을 신청하는 서류가 어떤 종류입니다. 갖고 먼저 이 얘기를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생태숲 아까 시장님이 얘기했는 게 시범지구를 만든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학생들이 협조를 해달라 그랬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 다음 3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시장님 생각을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것 따라고 이 얘기하는 게 뭐냐. 지금 이 조직이 모 회장님이 혼자서 하는 건 어림도 없어요. 빨리 조직이 결성돼야 돼요. 그리고 각 분야마다 전담자가 생겨가지고 시장님이 그 내가 5가지 수종을 건의를 했어요. 물박달하고 그건 메모할 필요 없어요. 그래 지금 모 회장님 해야 될 그 3가지잖아요, 그죠? 그럼 산주들이 모목 생산 모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가 뭐 필요하냐를 물어가지고 회원들한테 고지를 해줘야 될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그 제가 이 얘기했던 모목 지원만 되면 오케이. 왜? 모목 지원되면은 그 다음에 포장 용지는 자동으로 돼요. 포장 용지. 그 다음에 저온 창고는 제대로 돼요. 그래서 내가 닭사마 알 놓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 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 저온 창고 같은 거 돈 몇 푼 안 돼요. 그래 모목 지원하도록만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가 회장님을 정신없이 달리도록 협조를 해줘야 돼요. 모목 지원만 되면은 시청에서 나오는 거 하고 국비로 지원되는 거 하고 국비 지원은 마음대로 안 돼요. 액수가 증감이 하도 경쟁이 치열해서 그것보다는 시청 그 자율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영 빨라요. 그래 해가지고 그것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사람이 일을 하는데 코끼리가 발 들어라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 억지로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발 안 들어요. 발 들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억보를 쓰면 안 돼요. 억지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역지사지라는 말 알지요?
상대방 입장부터 생각하고 아까 이 과장님도 이 얘기하잖아요. 시장님도 얘기했죠. 이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놀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시장님은 법 이전에 시민들 생각해가 이만큼 얘기했다. 갈게는 법 테두리 요만할 줄어들어. 이건 인정을 해라. 그러니까 빨리 그 여러분들 힘을 합쳐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야 돼. 조직. 지금 제일 급하게 내가 봐 조직이야. 왜? 내년도 예산이 언제 편성돼요? 지금 바빠요. 뭐 추경을 하든 뭘 바빠야 하든. 그러면 산림청 예산은 2월 전으로 해야 돼요. 내년도 2월 전으로. 그럼 빨라가지고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액션을 빨리 취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누군가가 생태숲 시범지구를 만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협조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관여를 해가지고 공생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앞으로 뭐뭐 공급이 된다. 대한민국에 뭐 없는 뭐뭐 있어요. 그럼 그건 누가 할 건데? 그럼 뭐 돈 주고 배우더라도 자체 생산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앞서가려고 그러면 새로운 그런 뭐뭘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도를 나가야 되거든요. 1, 20부이라도. 묘목 신청하는 거를 그냥 그 각계 약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니지. 좀 합쳐서 그건 나중 문제고. 모목 신청하는 서류가 뭐가 구비돼야 됩니까? 그러면 내려가 가지고 얌전하게 질문을 해보라는 얘기요. 그러면 이 담당 공무원이 그 산림법 복잡한 걸 전부 요 안에 넣어놨다 뚜껑을 상 열고 찾아가지고 요렇소라고 얘기 뭐 하잖아요. 그러면 얘 언제까지 연락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이 얘기 해놔야 자기 메모를 해가지고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 되면은 그걸 받아보고 예를 들면 등기부 등본 띄웠나 임야도 띄웠나 그런 걸 해가지고 쫙 나오면은 산주들한테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 조직이 빨리 결성돼야 돼. 조직이 혼자서 못 해나가요. 요게 15m의 높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물박달나무는 이렇게 커요. 그 다음 개입갈나무는 요 15m라고 봤을 때 이렇게 커요. 산산 요렇게 큽니다. 요게 이제 5m, 10m, 15m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개념적으로 요거를 각인을 시켜 드려야 돼요. 그다음 두루 5m에 5분의 1 비교가 되죠 이제. 자, 그런데 두릅하고 참죽하고 참죽하고는 요렇게 크는데 음나무는 또 틀려요. 음나무는 음나무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째 음수다. 음수. 큰 나무 그런 밑에도 좀 된다.
1.3m에서 잘라버려요. 요건 1m에서 자르고. 그럼 이 이상 더 키우면 안 돼요. 더 키우면 이 순을 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생장점이 이런 나무는 틀림없이 요게 있어요. 생장점이. 그런데 어떤 대부분의 나무는 생장점을 잘라보면 안 커요. 안 크고 굵기만 굵어.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나무는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18년 가까이 됐어요. 이 나무를 번식시키가 가 있는 거는, 대한민국에 번식시키가 가 있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입갈나무, 이게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3년 전인가 저 나무가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기후에 적응이 됐는지는 안 됐는지 모르겠고 추위를 조금 탑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한 분 중에서 이 나무를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무를 그분보다 더 좋아합니다. 왜? 이 나무를 15m 맞지요? 그런데 아파트에는 오세요. 높은 나무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요 나무 요대로의 수형을 가지고는 주거단지와 공업지역의 거리를 300m 둡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개발할 때에 300m 두는데 그 오염된 공기와 소음을 차단을 못해요. 이 나무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급 호텔이나 모텔 앞에 부근에 이 나무를 많이 심어요. 고속도로 주변에도 이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럼 상록에다가 병충해 없고 잘 커요. 그런데 이 나무가 진짜 매력적인 거는 조금 전에 삼각형이 이래 변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약 이게 요만큼 키가 났다면 굉장히 앙증스럽고 예쁘겠지요. 그래서 이 나무의 가치가 엄청스러운 겁니다. 인간의 조형으로 따라올 수 있는 나무는 몇 가지 안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인간이 이걸 따듬어서 해나는 나무 중 반송은 별로고, 반송은 요래 안 따듬고 그냥 타브라가 요래만 되는 거고, 가이스카 향나무라고 알지요? 이게 이때까지 이거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놈을 심으면 뭐가 안 돼요? 벌레가 있는데 과일나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송하면 피해를 다 보상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나무는 이제 안 심지요. 그런데 이 나무는 병충해도 없고 그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습니다. 받는데 목재도 좋아요. 좋은데 단 이제 한 가지 종교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공부를 꼭 하세요. 그 대이갈나무가 저희들이 아는 히말라야 씨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이게 어떤 저기를 합니까? 온도라든가 이런 것에 민감합니까? 추위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은데 추위에 조금 약해서 지금 서울 지역엔 잘 없습니다. 네, 그 남부 지방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많이, 예. 학교 같은 데도 많이 예, 예. 있는데 예. 이런 데는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 송도 국제도시까지 와 있고 이 부근에도 들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예.
이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개입갈나무. 잎이라는 거 나무 잎. 예, 예, 개입갈나무. 그래 우리나라 말이고 네. 외래 어는 네. 히말리아 시다. 히말리아. 그럼 그 앞으로 무슨 나무를 심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 주관만 가지고 심으면 80% 망합니다. 자기 주관만 가지고 심으면 80% 망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 아는 사람 중 어떤 일을 하면 여러분 대추 중에 계랄만한 대추 봤어요? 봤는 사람? 상황대추. 사과 대추가 아니에요. 그냥 일명 왕대추라 그래요. 계랄만 봤어요? 또 딴 사람 봤어요? 신기하거든. 정말 신기하거든. 그래 그 5,000줄 심었어. 5,000줄. 그럼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됐어? 망하진 않았는데 부인한테 쫓겨났어. 자, 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무슨 식물을 심을 때 많이 심어야 될지 적게 심어야 될지 경영 차원에서 꼭 생각하고 심자. 제발 좀 자기 기분에 치우친다고 막 화나는 뿔소매로 확 갖다 밀어라. 그럼 망해버려. 그러니까 그런 대추 종류는 희귀한 거는 자기 농장에 몇 주만 심어. 몇 주만. 몇 주만 심어가 또 꽤 많은 사람은 뭘 해요? 거기 크잖아요. 열리면은 햇순 가지를 딱 잘라 접을 붙여요. 한 나무 사과가 접 붙이 보면 수백 주 돼버는데 그걸 바보같이 그 비싼 나무를 갖다가 한 번에 막 갖다 심으면 돼요. 그 기분이 나가 심고 나서 열리기 시작하는데 팔 데가 없어. 실제로 그래요. 지금 애들 따가지고 장난으로 던지는 연습하는 거 이외엔 그 대추가 쓸 데가 없어. 거기에 반해서 여러분들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오디뽕나무 있지요? 오디뽕. 예, 뽕나무인데 그냥 뽕나무인데 일반적으로 뽕나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러면 일반적인 뽕나무에서도 어디가 열려요. 열리는데 요새 자기네들이 계량해가 오디뽕이라고 계량해가 접을 붙이는 게 있어요. 어디가 굵은 거 보신 분? 그냥 어디지 왕어디라. 자 그런데 그 뽕나무는 조금 심어도 돼요. 많이 심지 말고 큰 대추보다가는 왕대추보다가는 좀 더 심어도 돼. 왜? 뽕은 잎부터 시작해가 뿌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뽕 그 어디는 이것도 저 누구 한 사람 가슴 아픈 이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슴 아픈 이 얘기가 됩니다만 눈에 좋다고 안토시아닌이 많다고 이 얘기했는 과일이 뭐예요? 요새 한창 유행하는 게 이 등신들이 블루베리보다 더 나은 게 뭔지 아세요? 가지라. 가지. 가지는 여자고 남자고 많이 먹으면 그건 약이에요. 그것과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예요? 어디? 어디는 게으른 사람이 농사를 지어요. 밑에 포장을 쭉 깔아놔놓고 안 따요. 술 한잔 먹고 나무에 나롱줄 매가 흔들어 보면 다 떨어져. 그런데 소위 일명 블루베리는 어때요? 비싸. 금방 상하고.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원숭이 질을 드려야 되는데 질 드릴 때는 조금 말 듣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지 맘대로라. 그리고 왜 믿을 수 있는 얘기야. 한꺼번에 이기면 좋은데 절대 이거 한꺼번에 있는 법이 없어. 그래 요 콩알 많은 거 한 개씩 언제 따고 있어요. 대한민국 인건비가 세계에서 몇 등 간다 그랬어요? 1, 2등가 1, 2등. 그런 나라에서 블루베리를 읽는 걸 따가지고 팔라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나와.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되는 거, 냉동 수입되는 거는 큰 백화점에 가가지고 냉동실 끝이 안 보여. 한 거 이어놨어. 한 봉지 들고 발로 턱차 개선되거든. 7천. 호두도 마찬가지야. 그런 형국이야.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분은 비슷한데 어디는 따기도 좋고 항산화식품입니다. 그게 사람을 덜 느껴요. 자, 그러면 특히 또 그 선전 좀 팔라고 실제로 좋긴 좋거든. 남자들한테 좋다. 맞고. 그런데 거기 또 매력적인 게 뭐예요? 가공하기가 멋지기 좋은 거예요. 부인들 귀찮은 거는 안 돼. 정말로 막 어지간히 좋아가 부인들한테 귀찮은 거는 장사 사업이 안 돼. 그런데 어디는 어때요? 믹서기에 이어부든지 단지 이어가 술 좀 부으면 끝나.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뽕잎은 여러 가지로 가공이 다 됩니다. 자, 뽕잎 간장장아찌. 이거는 뭐 가정이고 식당 하는 사람이고 엄청 애용합니다. 이건 뭐 담아놓으면 다 팔려요. 그리고 차. 그건 혈압에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요 뽕나무가 왜 또 매력적이냐? 조금 전에 개입갈나무 가공했지요. 똑같이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래 가공하면 나무 모양도 좋고 따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 가면요, 장난 아주 심한 사람은 여기다가 줄을 딱 매가 말목을 딱 쳐 묶어놨어. 이러면 멋지잖아요. 요 전체 높이가 메다 한 50 정도. 그렇죠. 그래서 내 이 얘기는 아까 시장님이 이 얘기 했는 거는 관광농업이 플러스 마지막 됐을 때 그 앞에는 체험 행사, 관광이 플러스 되면 6차 산업이라고 하지요. 6차 산업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남이 안 하는 짓을 해라, 여러분들.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남이 안 하는 짓을 하긴 하는데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좀 하자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시장님이 준 선물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눈 딱 부르시가 해주이소.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기분 맞춰가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그럼 조금 더 술을 쓰면은 내는 배로 뺏어올 수 있도록 제초를 쓰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달렸잖아요. 그러면은 자, 답을 냅시다. 식물을 심는데 돈이 안 되는 식물은 심지 마라.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해가 심으면은 정말로 제가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80% 이상은 다 망한다. 전문가한테 좀 배워라. 그럼 전문가한테 배우는데 돈 얼마 들었냐? 대학교 하락기 등록금이 얼마예요? 1년에 1,500만 원이에요. 어쨌든 한 사람 앞에. 그러면 이막과에 4연 다녀야 돼. 이막과 4연. 그럼 돈이 얼마? 6천만 원이요. 그걸 여러분들은 이번에 거의 다 배웠다. 그러면 싫든 좋든 내가 했는 이 얘기는 다 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돈을 생각해보고 여기 돈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어떤 식물이든지 제발 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이 생각지도 안 하는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자. 그런데 그 아이디어 창출을 자기 혼자 겨울밤에 막 잠 안 자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나와. 한 개 나오고 두 개째 나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와. 그런데 이 조직에서 토론하다 보면 한 개 더 티 나와. 이 조직의 힘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자기 마음이 개방이 됐든 안 됐든 토론해가면서 기타는 없이 토론해가면서 조직에 참여할 때 자기도 몰래 아이디어 창출이 된다는 사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 이 조직이 커집니다. 제가 한번 이 얘기를 다 해줬어요. 이 조직이 시흥뿐만 아니고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은 안 듭니다만 조금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런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